수학책 56쪽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보겠습니다. 1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응관계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과자가 있어요. 근데 과자에는 동물 카드도 들어있고요. 과자는 12개가 들어있네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과자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내가 카드를 모으려면 과자를 몇 개 사면 될까요? 그쵸? 이 관계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자가 있는데 각각의 의자에 팔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팔걸이가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부분에 팔걸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초에 30m씩 이동하는 고속 열차가 있네요. 그렇다면 2초에는 몇 미터로 이동할까요? 그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네 번째 그림 볼게요. 음료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실 거면은 차라리 물을 마셔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설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이 나빠요. 음료수 한 개에는 38g의 설탕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내가 음료수를 2개를 마셨어요. 그럼 몇 g의 설탕을 먹는 걸까요? 그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가지고 대응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거 과자의 수하고요. 과자 상자의 수 한번 볼게요. 과자는 12개 들어있고요. 한 상자에는 과자가 12개 들었어요. 과자의 수를 구하려면 한 상자에 대해서 12개씩을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의자의 수와 팔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의 수와 팔걸이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의 수와 팔걸이 수는 항상 똑같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팔걸이가 처음에 한 개가 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팔걸이의 수가 의자보다 한 개가 더 많겠죠. 정리해보면 팔걸이의 수는 의자의 수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자의 수를 주인공을 삼으려면 의자의 수는 팔걸이 빼기 1이 되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열차가 이동하고 있는데 1초에 30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걸린 시간에다가 30배를 해주면 열차가 이동할 시간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열차의 이동 거리를 알아볼게요.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 1초에 30m, 2초에 60m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걸린 시간에 곱하기 30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음료수 보겠습니다. 음료 한 개에는 38g 설탕이 들어있어요. 음료 두 개에는 38의 2배, 음료 세 개에는 38의 3배 이런 식으로 음료의 양에 따라 38g씩 더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설탕의 양은 음료수의 수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면요. 설탕의 양은 한 개당 38개, 한 개당 38g, 두 배는 38 곱하기 2, 세 배는 38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음료수의 양에다가 38g씩이 계속 곱해져 가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상황들 이해할 수 있나요?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대응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관계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나이겠죠. 오빠의 나이와 내 나이, 아니면 우리 집 가족들의 나이와 나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전거의 수와 바퀴의 수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뭐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 2발 자전거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2발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데 바퀴는 몇 개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연수와 슬기가 연상카드와 수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알아맞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짝과 함께 활동을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짝과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걸 하고 짝 대신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겠습니다. 연수와 슬기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슬기가 얘기하네요. 내가 생각하는 대응관계를 맞춰봐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수는 어떤 숫자를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이면 하고 물어보면 슬기만의 연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수가 10을 얘기하면 슬기는 그것을 계산해서 14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연수가 8이면 하고 물어보면 슬기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10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이면 하고 물어보면 슬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럴 때 연수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물었던 10, 8, 15라고 얘기했더니 슬기가 14, 12, 19라고 얘기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에다가 어떻게 하면 14가 나오죠? 8에다가 어떻게 하면 12가 나오죠? 자, 그걸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대응 관계는 내가 말한 수에다가 4를 더하면 네가 말한 수가 되는 거야. 맞아 라고 얘기했네요. 자, 연수의 수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슬기가 말한 수가 나오므로 이렇게 대응 관계는 연수 더하기 4는 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문제 상황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내드릴게요. 선생님이 짝 대신 문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10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연산을 거쳐서 짝이 4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8을 얘기했더니 2라고 대답했네요. 20을 얘기했더니 14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21을 물어봤더니 15가 나왔습니다. 좀 감이 잡히나요?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 관계를 좀 나타낼 건데요. 선생님이 말한 수를 기호로 뭘로 나타낼까요? 선생님 말한 수는 별로 나타낼게요. 그리고 짝이 말한 답을 기호로 선생님이 하트로고 나타낼게요. 자, 그렇다면 별과 하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10에서 어떻게 하면 4가 나왔죠? 8에서 어떻게 하면 2가 나왔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불러준 수에서 빼기 6을 하면 다음에 수로 연결이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처음에 불러준 별표에서 빼기 6을 하면 결과인 하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미스터리 사인 게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